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설 연휴는 잘들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설에 지역 곳곳에서 시도민들을 만나고 온 국회의원 세 분과 함께 우리 지역 민심 이야기 나눠보고 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이계호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병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서병철 의원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계호 의원님, 예. 어떻게 설 연휴는 어디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역구에서 열심히 뛰면서 보냈습니다. 뭐 어떤 말들이 있으시던가요? 저는 정치한 지 한 10년 남짓 네. 됐습니다만 이렇게 현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높은 지역 분위기를 예.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고요. 정말 거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넘어서 그 절망의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고 아울러서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도 따끔한 일침을 잃지 않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좀 잘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어떻든 민주당이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하고 또 윤석열 정부의 거의 호남 무시 내지는 호남 패싱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목을 찾아내는데 이 정치권에서 더 민주당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민주당도 노력하시고 의원님도 노력하셔야겠네요. 예, 본질적으로는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아주 크다. 그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서병철 의원님 순천에서 오늘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예, 우리 소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해 여순 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큰 활동들을 해주셨어요. 네, 네.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73년 만에 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작년 1월에 법이 발효돼서 지난 20일 날 이제 신고 기한이 1차 마감됐습니다. 그동안 신고 기간에 총 한 6,900건 정도 신고가 됐습니다. 사실 이 숫자는 6,691건이 신고가 됐는데요. 49년도에 전라남도의 희생자가 11,131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그러나 도올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인식의 전환하는 획기적인 고리다. 여순 사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반란 사건이라는 멍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폭력에 의해서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라는 전환의 고리가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로 2번에 걸쳐서 1,061명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광주 5.18 민중항쟁도 그랬듯이 우리 광주, 전남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올 때마다 가장 앞서서 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희생도 많았던 곳입니다. 이 여순 사건은 이제 제대로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너무나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시간 동안 이 부분을 바로잡는데 노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좀 기한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겠죠? 네. 지금 여기서 이거 그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제주 4.3은 저희보다 20년 전에 법을 만들었지만 작년에 겨우 보상이 시작됐습니다. 20년 걸렸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보면 우리도 갈 길은 지난합니다마는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고 기한도 연장해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배보상까지 완결되는 그런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 이병훈 의원님은 이번에 광주시당위원장 지금 맡으시고 지난해 뭘 많이 하세요? 이것저것? 지금 그래도 광주가 민주당의 심장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 지금 민주당의 전체적인 지지도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잃어버린 민심을 어떻게 되찾을 것이냐. 가장 큰 게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질타가 심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인데 검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쪽 당은
대통령을 위한 정치를 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다 보니까 뉴스를 보고 싶지 않다. 이게 대다수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정치개혁. 정치를 어떻게 판을 바꿀 것이냐. 그래서 그 정치개혁 특위를 시당 차원에서도 먼저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예. 이건 제가 시당위원장 출마했을 때도 약속을 했던 것이고. 공약 사안 중에 하나.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민생을 챙기는 그 두 가지 축으로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예,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의원님도 다 모이시고 또 이제 광주시랑도 해서 같이 좀 논의, 예, 구청장들까지 해서 좀 민생을 챙기는 활동 계속 좀 해주시고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 민심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분 모두 좀 입이 풀리신 것 같은데, 이계 의원님이 처음에 네. 하셨으니까 이 이야기 한번 나눠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소환을 이제 소환에 임하게 됩니다. 네. 사실 지역 민심 말씀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 현 정권에 대한 이야기, 비판, 절망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민주당 상황도 녹록지는 않아요. 어떻게 좀 지역민들 보고 계시던가요? 뭐 여러 의견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많이 표출하는 의견은 결국은 이 대한민국이 검찰국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계시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없는 죄 만들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심지어 저 인디안 기우제 진액을 걸릴 때까지 계속 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와 걱정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뭐 그런 인식이 뭐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은데 이제 이유가 이 보니까 그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뭐 태국에서 뭐 저 쌍방울 회장 그 사람 잡아왔잖아요. 근데 뭐 그 사람 그분에 대한 저 구속 영장에 명기된 뭐 이유가 뭐 그 대납 때문에 변호사비 대납 때문에 이 수사를 한다고 막 소문이 그렇게 나 있었는데 그런 언급은 전혀 없다고 그러대요. 그렇죠. 저보다 지역민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아, 그거 없는 거 보니까 말이야. 그거 참 없는 죄 만들기 아니야? 뭐 이런 등등의 말씀도 주시고 계시고요. 어쨌든 뭐 민주당이 단일 대우로 잘 대응을 해서 뭐 이런 위기를 뭐 스스로 극복하는 게 뭐 중요하겠다. 뭐 그런 의견도 주시고 또 뭐 제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전문가가 우리 서병철 의원님이시니까 검사 뭐 많은 출신이시잖아요. 의견 주시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 사건을 하나 예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2년에 당시 친박 중진으로 알려진 이모 의원이 대검 중수부에서 기소가 됐습니다. 2012년 5월에 기소돼 가지고 항소심이 2013년 12월에 선고됐습니다. 그분의 혐의 내용은 아파트 분양 승인과 관련해서 경기도 모 지방자치단체 관련한 내용으로 1억을 받았다. 그리고 치사하게, 이건 이제 언론 표현에 하면 아주 치사한 정치인으로 낙인 찍히는 효과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이 나오는데요. 룸사롱 술값 1277만 원을 대납을 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결국 무죄가 났습니다. 1심부터. 왜 무죄가 났느냐. 돈을 최초로 줬다고 하는 브로커가 그 이모 의원한테 준 게 아니고 이모 의원의 비서한테 줬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비서가 이모 의원한테 돈을 줬어야지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서가 해외 출국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기소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시 법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1심에 무죄가 났는데 또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모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를 알겠다. 내가 법정에 서보니까 알겠다. 나는 정치인으로서 이 재판하는 동안에 모든 게 묶여버렸다. 묶인 정도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는 살인을 당한 거나 다름없죠. 이것이 결국은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다. 저희가 지금 민주당 예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면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법치를 내세우는 족쇄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아까 우리 이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언론에서는 실제 내용과 다른 내용이 계속 새어나와요. 예. 이재명 대표 지난번에 소환 조사 받았을 때 뭘 들이대니까 당황하더라. 이건 수사팀이 아니면 어떻게 그건 언론에 알 수가 없죠. 그 노출됩니까? 현장에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끊임없이 이 민주당의 당 대표에 대해서 범죄자로 낙인을 찍히고 아까 이모 전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아주 치사하게 보이는 어떤 부분 언론에 프레이가 있었지 예.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듣는 국민들은 민주당과 당 대표에 대해서 어떤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이런 정치를 한다는 것이 법조인인 저로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소 의원님 비서가 받았고 의원 당사자는 안 받았다고 해서 사법적 책임은 면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 책임까지도 같이 면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네. 그 브로커가 기소되기 하루 전에 이 사람은 물론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습니다. 하루 전에 이 이야기를 갑자기 했어요. 그리고 이 말도 오락가락 합니다. 예. 이게 언론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은 너무 무서웠다. 아, 내 회사가 상장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법원에서 지금 두 가지 이유로 무죄를 했는데요. 돈을 직접 전달한 증거가 없다. 예. 줬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신빙할 수가 없다. 예. 지금 언론에 의하면은 그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부인하고 있다고 나와요. 예. 그런데도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진행자님이 적절하게 말씀하셨어요. 듣는 국민들은 이거 뭔가 부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의원님, 이 상황을 보면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이게 좀 무리한 수사 아니냐, 나올 때까지 하는 거 아니냐, 또 그리고 요즘 국민들이 이 미디어를 바라보는 환경도 그대로 뭐 이렇게 수용한다기보다는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고 그 상황을 좀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게 정말 무리한 수사라는 일반의 이 인식들이 있다면 좀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민주당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뭐 거의 뭐 우리가 볼 때는 검찰 리스크로 보는 거예요. 예. 이제 사법 리스크보다는 검찰 리스크야. 검찰 쪽의 리스크다. 예, 검찰의 리스크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 죄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이 나와봐야 알아요. 누구도 알 수가 없어. 예. 우리도 지금 뉴스를 보고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제 뉴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언론에다 자꾸 흘리고 있잖아요. 피의 사실 공표죠 말하자면 흘리고 있고 언론은 그걸 받아쓰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한편에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냐? 있을까 정말? 아니 물증이 서로 나온 것도 없지 않느냐?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지지층들이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똥볼을 차고 있는데 왜 그럼 민주당의 지지가 올라가지 않느냐? 예. 이걸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층이 나오는 거라. 아. 이번에 보니까 여론조사도 봤더니요. 23%의 중립에 서 있는 그 무당층들이 예. 28%까지 올라갔어요. 예. 도대체 저 정부, 지금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데 예. 잘못한 거에는 반드시 뭐가 또 따라 붙냐면은 야, 민주당이 잘했더라면은 저런 정부가 탄생 안 했을 거 아니냐. 예. 이러다 보니까 아예 민주당을 지지층으로 옮겨 타는 게 아니고 그냥 중립에 서 있는 분들이 예. 일단 많아요. 상황을 한번 봐보자. 그렇게 되죠. 예. 지켜보자. 그래서 사실, 이제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안은 우리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아. 모르는데 최종적인 것은 어차피 검찰이 어떻게 기소를 하든지 간에 예. 확정 판결을 받아보고 그것에 따라 좌우될 문제지. 지금 우리가 수없이 그동안에 논의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뭐 물증이 별로 새로운 게 또 안 나오더라고요. 예. 잘 모르지 우리가. 그럼 결국은 법원에서 판단을 할 문제가 아니냐. 예. 좀 이런 문제로 보고 있어요. 예. 제가 보기에 현재 이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예. 뭐 이런 것도 지역민들이 굉장히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선뜻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만은 본질적으로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 국정 난맥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도대체 어쩌다가 정권을 정말 이런 상황인데도 뺐겠냐. 예. 그렇지. 이것에 대한 본질적인 불만이 저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예. 현재.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형편없이 이제 국정 운영을 하면 뭐 원래는 이제 반사 이익을 당연히 봐야죠, 민주당이. 예.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예. 너희들은 도대체 뭐해서 말이지 저런 사람들한테 정권 뺏기고 해서 나라를 이 모양 만들고 말이지 우리 지역을 이렇게 예? 정말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고 이랬냐는 그런 얘기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우리 지지율이 선뜻 팍팍 오르지 못하는 제가 이번에 그런 이유 아니냐 맞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을 한번 돌았어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예. 나이가 한 80대 정도 될 분 여성분이에요. 예. 나이 드신 어르신인데 아이고 의원님 제발 윤석열이 비행기 좀 태우게 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예. 그게요. 젊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시켜라는 얘기 있잖아요.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예. 다른 데보다 광주 시민이 정치적 민도가 난 높다고 보기 때문에 나이 드셔도 그게 굉장히 거슬린 거라. 예. 이번에 가서 이란 참사 일으킨 그걸 보고 야 이게 되겠느냐 이 정도예요 지금. 네, 참 서울 민심에서 지금 두 분 의원님 말씀하신 게 그대로 나옵니다. 뭐냐면 사실은 지금 대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표차로 져버렸더라면은 예. 그렇지 않을 텐데 근소한 표차로 졌지 않습니까? 근소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많은 유권자들이 아니 도대체 이런 엉터리 같은 정권을 당신들이 만들어준 거 아니냐 예. 이런 분노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아까 참 그 진행자님께서 아니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데 왜 민주당도 안 되느냐 예.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정권을 뺏긴 너희들이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분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 의원님이나 이 의원님 말씀하실 때 무당층들이 늘어났다는 소리는 굉장히 이게 의미심장한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민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민생이 힘든데 정부 여당에서 나오는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 국민들은 아니 도대체 이게 지금 정부가 뭘 하는 건가? 그러면서 반대적 민주당 너네는 뭐 하고 있느냐? 예. 이렇게 이제 지금 같이 지금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게 좀 잘해라. 이런 기회, 그러니까 일단은 정권을 빼앗긴 거에 대한 분노. 심판, 분노,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라도 지금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속 시원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네. 뭐 이런 말씀이시고, 이 민주당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딱 뭉치지 않고, 또 대표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면서, 우리, 이계 의원도 소속해 있는 사의제 같은 예, 이런 예. 이런 모임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문 인사들이 이제 좀 모이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당내에서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목소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전혀 동의하기 어렵고요. 예. 사의제를 우선 뭐 제가 회원이기 때문에 예.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 그 기간 중에 장관 차관을 했던 분들이 예.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그 성과나 철학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개선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또 그게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켜나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모이는 일종의 연구 모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의 어떤 그 뭐 큰 흐름이나 또 현 지도부에 대한 좀 다른 의견으로 예. 또 다른 목소리를 가진 조직으로 비춰지는 것은 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뭐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말씀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예. 예. 아니 저는 우리 이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예. 어제 예. 우리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이 예. 사퇴를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그중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질서정연한 무기력. 예. 참 이 용어가 참 이 정치인으로서 참 자기 속내를 잘 표현했다. 예. 그러면 우리 민주당 내에 여러 지금 연구 모임이나 활발한 이런 것은 저희는
활발한 역동성이다. 이렇게 오히려? 지금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일부 이제 언론에서 가치에 따라서 민주당에 대해서 그런 역동성 부분을 역동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어떤 분파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열의 거 시선으로 아닙니까? 보는, 그런데 지금 여당 유력 정치인이 질서정연함은 무기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 지금 질서정연하게 무기력해야 되는가? 우리는 야당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 끓는 화라산 같은 역동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당이 민주적이지 않냐는 문제는 예. 원보이스로 한 목소리가 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목소리 예. 다양한 게 좋다. 예. 이제 역동성이 사실은 우리가 부족하지 넘치는 건 아닙니다. 예. 지금 우리가 민주당의 길이라는 그 그룹으로 또 그룹핑이 돼 있잖아요. 예. 또 민주주의 4.0이고 예. 또 뭐 친명계 뭐 저 초선들 철험회. 모임 있고 철험회. 예. 예. 근데 이것을 언론의 시각에서는 친명 대 반명의 구도로 보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 당내에서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하는 걸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이걸 자꾸 갈라치기를 한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니, 당내에서는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것이 문제이기도 한데 또 그것이 또 이렇게 뭐랄까 시선이 집중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희가 사실 이 방송 전에 가장 이낙연 대표와 친하신 분 가장 복심했더니 우리 이병훈 의원 꼽으시던데 이낙연 대표는 언제 들어오셔서 뭐 활동 계획 있으십니까? 이낙연 대표는 이제 뭐 계획대로 지금 가서 미국서 지금 뭐 공부하고 놀고 있어요. 놀고 있고. 네. 아니, 원래 1년 목표로 갔다가 들어올 건데 네. 지나치게 언론에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냐? 지금 당대표가 저렇게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다 예, 보니까 예. 자, 이럴 때 이낙연이라도 들어와서 뭔가를 해야 되지 예. 않느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역동성.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 아니죠.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어쨌든 공부하러 가가지고 지금은 정치권에 떨어져 있는데 네. 그걸 자꾸 끌어들여 가지고 예를 들면은 친명 대 반명 구도로 만들려는 그 자체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또 언론에서는 어떻게 하냐. 네. 재밌잖아요. 친명 대 이낙연계가 이렇게 서로 대립을 한다. 네. 자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대립하는 구조를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지나친 관심을 갖더라. 지금은 이낙연 대표 쉬어봐야지 쉬들 안 했잖아요. 예. 쉬어서 한번 밑바닥부터 다시 한번 생각도 해보고 정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놀고 있는데 자꾸 소환을 시킬 필요가 없다. 예. 이런 걸 생각합니다. 야당이잖아요. 네. 민주당이 그러면 이제 야당 다움이라는 게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야당 단일 다움은 당내 의견은 다양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야당이니까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결정된 행동은 단일로. 그게 지금까지 쭉 우리가 민주당이 그 수권 정당으로서 예. 가치를 지키고 또 성과를 냈던 그런 그렇지. 운영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참 정말 그 두 분 말씀 그 야당의 어떤 역동성 부분 예. 저는 국민의힘을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지난번 미국 방미 때 예. 여론조사에서도 분명히 그 발언이 그렇게 들렸지 않습니까? 날리면 바이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국민들께 실망을 드려서 미안하다 또는 대통령께 참모들께라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번에 이란 갔을 때 어젠가 그제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본적으로 맞는 사실이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중동 나라끼리의 문제를 지금 역사학자입니까? 평론가입니까? 예. 아니 일국의 대통령이 나가서 남의 나라 일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생각을 말했는데 예. 왜 자기네 당내에서는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어려우면은 참모들께라도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당. 그래서 질서정연한 무기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은 제가 민주당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정당은 당연히
다양한 목소리로 때로는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 있어야죠. 예. 그런데 비판하면 일본의 언론에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반명이다. 예. 또는 뭐 분열이다. 예. 이렇게 가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무슨 전제주의 국가에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또 질서 정연함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언론이 또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당 당 대표가 저렇게 돼 있는데 왜 단 한 명도 반대 여론이 없고 다 눈치만 보고 있느냐 이런 아니죠. 지적들도 있잖아요. 지적들 많이 많이 있었죠. 하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반대로.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이 전부 방탄을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지금까지 무죄 추정 원칙을 보는 거죠. 지금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고 예. 전 정치 검찰이 하는 짓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깊어지는 거예요. 왜냐? 수사를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물증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법원 판단에 의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봐야 될 일이고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당대표를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무죄 추정 원칙을 갖고 우리 그렇게 하는 것이요. 예. 그러나 나중에 예컨대 정말 개인 비리에 관한 것은 개인 책임입니다. 예. 우리는 개인 비리라는 것을 아직 확인해 본 사실이 없어. 검찰도 그걸 밝혀내지 못했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왜 민주당은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 목소리 내는 의원들도 꽤나 있어요. 예. 다 저쪽 당은 아까 우리 서병철 의원 얘기했지만은 대통령한테 말을 못 나요. 성질부터 내불기 때문에 누가 말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어? 당대표는 뭐 당원과 또 국민들이 뽑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당대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예. 그러면 어차피 어려울 때는 같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저 항해를 하는데 배 굉장히 저 난파 직전까지 몰리게 되면 예. 어떻습니까? 선장이 잘 지켜야 하잖아요. 예. 그럼 선장을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때 선장 아유 잘못해서 말이지 이 난파닥이 생겼으니까 예. 당신 나가 그러면서 차버리면 그 배를 누가 지휘합니까? 예.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단일 대우가 불가피하다. 또 그렇게 하는 게 정치적으로 맞다. 예.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아직은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사실은 정치 검찰의 비판이 더 높은 여론이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그것을 좀 단일 대우로 뚫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좀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총선이 내년 4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 조금 더 남아 있는데요. 내년 총선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세 분, 특히 우리 이계 의원님, 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광주 전남을 지금 내려오고 계세요. 아시겠지만. 예. 내려오고 총선 준비를 하고 계세요. 뭐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유독 이번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야당됐기 때문에. 아, 야당 효과? 예,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총선에 출마를 하고자 하는 그런 정도의 역량과 또 명성을 가지고 있는 예. 그런 분들이 뭐 야당 돼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분야 영역이 아무래도 예. 한정적이잖아요. 자리가 그러니까 다 사라져버리고. 예, 그래서 이제 총선에 출마를 뭐 염두에 두는 분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야당 되면 언제나 그랬습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뭐 출마는 누구나 자유죠. 그렇죠. 많이 예. 나올 수 있고요. 다만 판단은 분명한 것은 국민이 합니다. 예.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하기 때문에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그분들의 이 말 꼭 하고 싶어요. 제가 뭐 정치를 그래도 예. 뭐 10년 이상 한 사람으로서 이 본인이 이제 대부분이 뭐 민주당을 향해서 오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자기가 살아온 과정이나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예. 그런 아이디어이 민주당에 과연 적합한가?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그 판단은 예. 정말 귀신처럼 유권자들이 합니다. 두 번째는 살아온 과정도 본인이 잘 생각을 해서 예. 과연
내가 살아온 인생이 선택받을 수 있는 정도의 자격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예. 저는 반드시 되돌아보고 이 판에 뛰어드는 게 옳다. 이런 말 꼭 그 시인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약간 광주에서는 네. 지금 되게 여론이 야 그 광주 8명 국회의원 싹 갈아버려야 된다. 바꿔야 된다. 아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 근데 그런 그렇게 여론이 말하는 있죠. 사람도 예.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이계 의원도 아까 한 10년 정치했다는데 저도요. 예. 삼수약 올라온 사람입니다. 예. 바닥에서 고생 뒤지게 하다가 예. 3번 만에 당선자고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거 같이 시작했어요. 근데 3번 되시고 예, 나는 삼수하시고. 그렇죠. 예. 아니 나는 박수로라고 3번을 붙어버렸잖아요. 아, 예. 어쨌든 어려운 선거를 했는데 아이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되다 보니까 네. 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 정부가 너가 민주당이 잘했더라면 이렇게 됐겠냐 예. 하다 보니 야 광주 초선의원들도 싹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요 다들 각자에서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만 이 언론에서 좀 이게 열심히 한 건 보도가 안 되고 싸우는 것 중심으로 보도가 됩니다. 여야가 대립되는 것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의원들의 실질적인 그 성과나 노력이 보도가 잘 안 돼요.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예,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 초선 의원들이 많잖아요. 지금 예. 우리 광주 연남에. 예, 사실은 지금 의원들의 인적 구성을 보면 이렇게 다양하고 또 사실은 이런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진 예. 이런 초선 의원들이 역대급이라고 봐야죠. 없었어요 과거에. 네. 보세요. 우리 소병철 의원님은 이제 법조인 출신이시고 저나 우리 이병헌 의원님 뭐 저는 뭐 이제 뭐 초선은 아니니까 우리 이병헌 의원님 뭐 관료 출신이고 네. 뭐 이런 또 그 외에 군인 장성도 있고 시민 사회 단체 출신도 있고 학생 운동권 출신도 있고 이게 이렇게 다양한 인적 구성을 갖춰본 적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여러 현안을 놓고 보면은 입법 성과는 대단히 높습니다. 방금 우리 소병철 의원님 예순 사건에 예, 대한 예, 특별법 예. 이건 정말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그거 하나로 우리 소병철 의원님은 뭐 말하자면 할 일 다 했다. 예. 제가 그렇게 본인한테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아시아문화도 특별부터 얘기 좀 해주세요. 아시아문화. 우리 또 저 이게 저도 의원님 고향 사람 고향 기부금법 제가 대표발의 한 아, 거예요. 예. 이렇게 사실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큰 5.18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뭐 지금 뭐 지만원이라는 사람 그럼. 우리 광주 시민에 뭐 그동안 얼마나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많이 그렇죠. 했습니까? 예. 그 사람 지금 2년 실형 받았잖아요. 받았잖아요. 예. 이러한 것 등등이 이 지금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입법 성과입니다. 뭐 이런 점을 우리가 충분히 좀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좀 생각들도 잘 객관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예, 바람을 예. 이런 기회에 필요하고 싶네요. 그 의원 진출과 관련해서 아까 이낙연 대표님에 예. 대해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예. 우리 민주당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이낙연, 정세균 또 우리 예. 김부겸 다 계시지 훌륭한 않습니까? 자산들이시죠. 예. 지금 이낙연 등판론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정부 여당의 정치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데 예. 누군가 좀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언론도 그런 민심을 알기 때문에 이낙연이란 이름을 자꾸 꺼내는 거 아닙니까? 또 정치 지금 내년 총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등판하려고 하는 이유도 예. 지금 정부 여당 정치가 국민들이 너무 실망을 하고 있다. 예. 그런데 정부 여당 쪽은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우리 호남 쪽에서는 민주당을 통해서 등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정부 여당 정치에 대한 실망, 불만 이것도 밑바닥에 깔려 있다 하는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총선 이야기 나오니까 조금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입법 성과도 많이 물론 가지고 계시고 저희도 그걸 잘 알고 있고요. 그걸 왜 보도를 이렇게 좀 안 해주냐. 그리고 왜 이렇게 싸우는 것만 하냐 하는데 사실 이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법안이라든지 지역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보다는 중앙에서의 거대 담론으로 맞서 싸우는 어떤 지역의 대표 정치인
이거에 대한 갈증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 예. 예, 왜 그러면 우리 지역 정치인들은 이렇게 거대 담론으로 국가적인 사안으로 정부 여당과 맞서 싸우고 그 안에서 어떤 정치적 힘을 키워가고 역량을 키워가는 모습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그게요. 지금 결국 지도부 입성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뭐 그분도 어차피 그 당의 보이스는 지도부 중심으로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게 좀 아쉬웠던 것이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지난번에 사삼석 의원도 나와서 최고위원이 안 됐고 또 이번에도 송갑석 의원이 안 됐잖아요. 지금 권리당원 투표로 보면은 권리당원으로 보면은 광선남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 전남북에서는 어쨌든 최고위원 출마할 때 우리가 야 좀 단일 대우를 형성하자 단일화하자 이렇게 서로 양보해서 나갔는데도 안 됐어요. 예. 참 그걸 아쉽게 생각하는데 막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게 뭐 호남 정치 복원 그래요. 예. 요거 일조일석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건 호남 정치란 것은 김대중 대통령 계셨을 때 호남 정치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뒤에 수많은 정치인이 있었지만은 이게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하도록 여건이 맞질 않았어요. 예. 지도부에 들어가서 거대 담론을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예. 그 지도부에도 제대로 못 들어가게 되는 이 구조가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못 들어갈까요? 그게 사실상 지금 예를 최고위원 투표를 하게 되면 1인 2표로 하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호남이 똘똘 뭉친다고 한쪽에는 생각을 하지만은 예. 한쪽에는 정치적인 판단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예. 그걸 자기 소신에 따라서 투표가 분산돼서 그런 효과가 나왔던 것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역에서 중량감 있는 정치인을 키워내는 그런 풍토가 좀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자꾸 이걸 우리는 수준이 높잖아요. 예. 유권자들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예. 두 분은 이제 정치 오랜 경험이 있으시고 선배님이시고 저는 초년생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당내 선거를 보면서 우리 송갑석 의원님 예. 굉장히 본인의 그 소신을 확실하게 밝히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번 선거는 당대표에 대한 쏠림 현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최고위원 후보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당대표와 함께 하겠다는 뜻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제 기억에 한 두 분 정도만 안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전남 유세를 하는 데서 송갑석 의원님이 저같이 똑같은 목소리 내지 않는 정치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에 사실 저는 굉장히 울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당시 선거가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한 후였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에 대한 굉장한 위기감이 있는데 당대표를 중심으로 우리가 뭉쳐야 된다. 이런 쏠림 현상이 있었던 것이 현장에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송갑석 의원님께서 분명히 우리 호남의 대표로 나가셨지만 당시 상황이 정책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었다. 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된다. 이것이 당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보였기 때문에 예. 송갑석 의원님이 이제 그 부분이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부분이죠. 그러나 전략에서는 과연 그것이 표를 당내 얻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조금 시대 정신하고 맞지 않았다. 시대 정신이라기보다 네. 정치적인 당시 상황이, 상황. 시대 상황이 네, 시대 네네. 상황이 시대 상황. 정치적 제가 상황이. 이 2018년에 최고위원을 이제 하고 하셨죠. 나서 그 예. 후로 지금 실제 이제 선출직 최고위원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과 이제 비교를 해서 보면 저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단합을 좀 해서 예. 호남의 목소리를 단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뭐 집중적으로 좀 지원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후보를 통해서 이 지역에 여러 목소리를 굴절없이 구현시켜 나가고 뭐 이렇게 할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부족한 게 뭐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요즘 우리 당에 이제 새로운 어떤 현상인데 팬덤, 예. 어떤 후보나 또 어떤 이 정치인의 정치인에 예. 대해서 예. 아주 아주 굉장히 격렬한 뜨겁게 지지. 지지하는 뭐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좀 나쁘게 표현하면 아주
극단적인 지지 예. 뭐 그런 층들이 꽤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지방 후보로서의 한계 같은 게 있어요. 예. 팬덤과 관련해서 보자면 그게 과거와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당원 전체의 어떤 이 뭐랄까 의사를 부분적으로 조금 다르게 나타나게 하는 예. 또 그런 이유로도 작동이 됩니다. 뭐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 지역 출신 지도부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예. 이건 뭐 우리 18 또 나아가서 전북까지 28 호남 출신 의원들이 함께 민주당 예. 의원들이 함께 반성하고 또 함께 새로운 어떤 활로를 해법을 모색해야 찾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쪽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호남 쪽만의 문제가 아닌 게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 TK 지역에 변변한 당대표 후보 하나 없고 최고위원 후보 하나 없고 TK 지역은 총선 때마다 매번 절반의 국회의원 교체율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 눈치만 보는 정치인들 양산하고 있고 그러면서 국회의원들 좀 맹혹하게 동네 국회의원 하려면 왜 국회의원 하냐 시의원 구의원 할 것이지 뭐 이런 글들을 올려야죠. 좀 화제가 됐었어요. 그런 점 이제 우리와 관련해서 또 서로 예. 이제 대구시장이 예, 이제 대구시장이 이제 국민의힘 국민의힘에 대구를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뭐 사실 우리가 얘기인데.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맥락이 좀 강하다 뿐이지. 지방 소멸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수도권 집중되다 보니까 예. 지금 국회의원 수를 보세요. 예. 지금 수도권이 121석인가 그러죠. 121석이고 영남이 65석. 예. 우리가 영호남 전남북 광주 하면은 28석. 예. 이런 여기서 많이 밀리는 게 좀 있죠. 숫자 면에서. 예. 우선 뭐 최다선인 뭐 제가 예.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또 사실 솔직히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면 제가 정치에 입문해서 그동안에 뭐 큰 실패를 이제 경험을 못했는데 대선 관련해서는 계속 연달아서 저로서는 아주 실패를 했죠. 그래서 뭐 책임감 내지는 좀 자숙하는 자세 뭐 이런 데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좀 조심도 하고 했는데 이제 목소리도 좀 내고 예. 이 지역에 정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치적 담론과 관련한 그런 얘기들도 좀 하도록 예. 또 동료 의원들과 함께 그런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준표 시장님 말씀을 했는데 저는 예. 일부는 맞지만 예. 그분 말씀이 상당 부분 오류가 있다. 아, 왜냐하면 예. 아시다시피 그분은 지금 대구시장인데 어쩔 때는 저분이 무슨 국민의힘 지금 예. 당대표 지금 예. 경선하시는가. 제가 대구 시민이라면 굉장히 언짢겠어요. 예. 그런데 제가 대구에서 고검장을 2텀을 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영호남의 지역적인 어떤 벽을 말씀을 해요. 예. 근데 실제로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저는 가치관이나 진취성에 굉장히 차이가 있다. 예. 영남 쪽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보수 지향입니다. 우리 호남 쪽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진보 성향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역대 김대중 대통령님을 봐도 그런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호남은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추구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기반인 영남 쪽은 지역 기반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지역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보수, 안정적.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5.16 혁명 이후에 그쪽은 부에 완전히 독점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기득권 층화돼 있었죠. 우리 호남 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해방 직후에 호남과 영남 인구차 10만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2배 차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기득권과 우리는 진보 가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전남 도민 시민들이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아, 우리 호남인의 피 속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를 한다. 예. 그런데 이것이 자꾸 비춰지기는 영남, 호남의 지역적인 걸로만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정치를 늦게 시작했지만은 저는 살아온 길은 보수 성향인 검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민주당에 뛰쳐 들어온 이유는 민주당은 끊임없이 혁신한다. 변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이것이 민주당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변화 또 말씀하셨고 민주당의 끊임없는 이제 지금 새로운 담론들 이런 예. 말씀하셨는데 연초부터 대통령이 띄우고 국회의장이 받으면서 중대선거구제라든지 선거구제 개편 또 선거제도의 전반까지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농어촌 예, 지역구시잖아요. 이 중대선거구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저는 중대선거구제가 갑툭튀라 그럽니까?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온 이유를 예. 뭐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이 소선거구는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함께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예. 투쟁하고 싸우고 해서 만들어진 결과 또 산물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현행 제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민주적이고 또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선거제도를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예. 그럴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고 있는데 그 의원님이 농어촌 지역구라서 더 그걸 느끼시는 거예요? 농어촌과 이제 지방에 대한 문제는 이제 뭐 선거구제 내에서도 현행 소선거구 내에서도 저는 그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 이 이제 의원님도 거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농촌 지역의 경우는 중대선거구 하면요. 예. 전남에 22개 시군 있잖아요. 예. 한 두 군데 선거하게 두 개 되면 내지 세 개면 한 대표성을 지역구가 한 8개 내지 10개 군씩 묶는다는 그렇지. 얘기가 이렇게 되죠. 되면은 신인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신인이 좀 신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이 기존에 이미 기득권이 있는 인물들에 대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구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여야가 합의 안 되고는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죠. 선거의 첫째 전제가 어떤 선거구제가 좋냐 이것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예. 논의는 그러면은 중대선거구의 장단점이 있고 소선거구의 장단점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선거 때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사실은 문제점이 위성정당이 드러났잖아요. 예. 출연을 하게 됐잖아요. 위성정당이 출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예. 이 문제가요 대단히 복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중대선거를 했는데 이 목표가 어디가 있냐면 수도권에 있어요. 그렇게 함정이. 보시는구나. 예. 수도권이 121석입니다. 예. 121석에서 우리가 지난번 선거 때 우리 민주당이 107석이든가? 현재 101석이었어요. 101석. 그런데 예컨대 영남이 65석에서 민주당이 조금 가져올 수 수도 있죠. 있지만은 수도권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양당제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많다. 예. 그러나 이 모든 판단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의 뜻이 어딘가를 끊임없이 해서 요거 시한이 있어요. 예, 그렇죠. 적어도 법적으로는 우리가 4월 10일 이전에 끝나야 예. 되고 예. 이제 결국은 정치개혁이라는 문제는 선거구제도 있지만은 예. 헌법 개정 문제도 있습니다. 어. 또 당의 지금 공천 방식에 관한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치개혁이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논의가 돼야 되는데 예. 가장 시급한 것은 법적 제한을 받고 있는 선거구제죠. 예. 중대선거구에 대해서는 아까 이계 의원님 갑툭튀라고 재밌는 표현을 하셨지 예. 않습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했을까? 방금 우리 이병훈 의원님 말씀처럼 문제는 수도권이다. 예. 그러면 지금 수도권의 국민의힘 19석입니다. 22대 총선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입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지금보다 의석수를 많이 늘려야만이 본인이 후반기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서 의석을 가져오기가 힘들어요. 중대선거구 하면 호남에서 일부, 예. 영남에서 일부 서로 교차가 되겠죠. 예. 기껏해야 10여 석 많아야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 19석이니까 만약에 중대선거구 하면은 4, 50석이면 일약 안정 의석을 확보하게 되죠. 예. 국민들께서 이 정치적인 셈법 그리고 지금 농촌 지역 우리 전남우 경우에는 우리
도민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 제 지역구 순천 같은 경우도 인구 5만 5천 해령이 인접선거구로 갑자기 가서 붙어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중대선거구를 하게 되면 방금 두 분 의원님 말씀처럼 아니 우리 지금 내 지역 순천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걸 또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죠? 제가 이게 그 부분 있죠. 설명을 드릴게요. 네. 김진표 의장은 지금 뭔 생각이냐면 헌법 개정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오히려 개헌 과정 그렇다면은 속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안 된다. 이러면 협상 자체가 안 됩니다. 예. 일단은 가능성을 여러 번 검토해 보자.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예. 이렇게 그 국민의힘 말도 듣지 않고 혼자 독주를 하는데 만에 하나 다음 선거에서 총선에서 민주당이 예.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지 못했다. 이건 완전히 윤석열 정부의 독주가 갈 겁니다. 예.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예. 국민의 삶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느냐. 예. 그 선거 시스템이 어디가 가장 합리적이냐. 이게요. 무엇이 100% 좋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상대적이에요. 예, 제도라는 것이. 상대적이기 예. 때문에 판단의 기초를 어디다 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지역 이 정치 상황에서 예. 지역 구도가 뭐 거의 고착화됐다고 봐야죠. 뭐 영남 지역은 뭐 어떤 경우든지 국민의힘이 절대 우세고 호남은 또 이제 민주당의 뭐 일변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종 그 여야 간의 승부처는 결국 수도권입니다. 예. 두 분 의원님 다 말씀 주셨습니다만. 근데 이 상황을 놓고 보면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한 70석 정도를 얻으면 일당이 돼요. 예. 한 80석 정도를 얻게 되면 거의 과반수에 육박하거나 과반수에 달성하게 됩니다. 90석 이상을 얻게 되면 이제 지금 같은 구도, 절대 다수의 그런 구도로 갖게 되는데 그게 이제 깨져버리면 예. 지금 현 이런 지역 구도가 고착화된 이런 상황 속에서 정권 교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현 정치 구도를 바라보면서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석이니까 국민들 기대가 높죠. 저는 국민들께서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분 말씀이나 저도 윤석열 정부 지금 브레이크 없는 열차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나마 견제가 되고 있다. 견제를 하고 있다. 만약에 저는 이게 만약에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여당이 과반 넘어버리면 누가 우리 국민들 지켜주겠는가. 사실 이런 부분들 국민들께서 절대 착시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저희가 오늘 자타공인 가장 국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또 성과를 내고 계신 지역의 의원님 가운데 세 분을 모셨는데 굉장히 열띤 토론이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